코로나19 국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보 내용부터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삼성 서울병원 정말 대형 병원이긴 한데 이 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위기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굉장히 중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삼성병원이 아니면 이제 좀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그 감염 경로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수술실 간호사기 때문에, 네, 간호사들 중에는 이제 병동을 또 보는 환자분도, 간호사도 계시지만은, 이제 수술실에 계셨던 간호사고, 또 주변의 동료 간호사도 같은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좀 정확한 그 감염 경로는 아직 좀 조사 중이어서 나오진 않았고, 물론 이태원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태원 직접 감염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감염 경로가 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이태원 감염자가 2차, 3차 감염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역 사회에서 부지불식간에 이게 의료진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또 환자를 돌본다든지 다중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감염되면은 이렇게 또 큰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역사회 2차, 3차 전염이 좀 위험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제 보다 이제 좀 감염 경로가 나와야 할 것 같고 또 이제 비록 이제 수술실에 근무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직접 돌본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감염자가 있는지 특히 이제 동료 의료진들끼리는 좀 휴게실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동료 간호사라든가 의사 중에서 나오지 않는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 교수님과 재직하고 있는 서울백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의료진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구에서 올라오신 어르신인데 일단은 그 본인의 거주지를 밝히지 않으시고 또 호흡기 증상을 밝히지 않고 좀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기운이 없다 이렇게 오셨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서울 삼성병원은 간호사라서 이거 조금 감염 확산 가능성 이런 것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감염 경로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모든 환자들을 전수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기 증상 환자는 이제 따로 검사를 했겠지만 소화기 환자는 분리해서 특별한 검사를 안 했지만은 요즘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은 모든 환자들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 서울병원도 이제 그런 코로나 감염 환자가 입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를 했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환자로부터 직접 감염됐을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지만은 만약에 이제 근무한 수술실이 이제 음압수술실이라는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보통은 이제 수술실은 양압수술실인데 이렇게 감염 환자를 수술하는 곳은 이제 음압수술실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수술 과정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 아니면 다른 동료 의료진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26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동 전체가 뭐 폐쇄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음압 수술을 한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양성자라면 이미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접촉 환자라든지 이 동선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수술실은 현재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동을 돌보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동 폐쇄는 좀 다르게 갈 것 같고요. 수술실은 폐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삼성 서울병원 사실 2015년 메르스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이 사태도 조금 이제 차분히 잘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도 있는 반면에 지금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얘기도 좀 전해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바이오 기업이 이 코로나19 백신 일상 임상 시험에서 전원이 항체가 형성된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결과 지금 어느 정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상 임상 시험 이런 것 좀 시청자분들은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이
백신 개발 과정을 잠깐 돌이켜 보면 네네. 그 1월 11일 날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연기 서열이 공개됐고 네. 미국 국립보건원과 이 모더나라는 회사가 함께 그 1월 13일 날 그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메신저 네. RNA 11273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3월 4일 날 이제 FDA 첫 임상 시험을 받고 예. 3월 16일 날 첫 임상 시험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상이라는 것은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백신 양을 투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안전할까? 그러니까 양을 많이 투여하면 효과는 좋겠지만 부작용이 클 수 있고 예. 양을 조금 투여하면 부작용은 적겠지만 효과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25 마이크로, 100 마이크로, 200 마이크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투여하고 또 4주 후에 한번 또 투여하는 그래서 이제 일상 시험에서는 좀 어느 정도 용량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 정도를 보는 실험이었는데 네네. 15명에서 4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적은 용량을 투여한 군에서도 항체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예, 예. 물론 이제 지금 하고 나서 항체라든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뭐 1주, 2주, 4주,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일단 일상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작용도 없고 네. 부작용이 좀 일부 있었지만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잘 해결이 됐고 네네. 또 항체도 생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일상 시험에서는 이제 18세에서 55세 이제 젊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 56세에서 70세 또 70세 이상에서는 과연 비슷한 효과가 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 되겠고요. 또 다양한 용량으로 해서 이제 25 마이크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용량을 투여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을 지금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상도 곧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건 그럼 이 임상 시험이 순조롭게 된다면 백신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이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밝히기로는 이 이상 시험도 성공적일 것 같고 빠르면 올 여름부터 3상 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3상 임상 시험을 이제 백신을 제작하는 대로 충분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3상 정도 마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이 되고 빨리 이제 출시 허가가 된다, 신속 허가가 된 다음에 네.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몰랐던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이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4상이라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네. 그 저희가 이제 기존에 쓰던 약들도 간혹 처음에 허가가 돼서 잘 쓰이다가 간혹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 나중에 시판되고 나서 시판 후 검사에서 이제 부작용 때문에 또 퇴출되는 약도 있긴 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3상 정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널리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 관계상 짧게 여쭤보면요. 이제 마스크 절대 안 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오늘 전해진 소식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매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뉴스 접한 분들은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확실히 검증됐다 생각하고 따라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직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방 예. 효과라든지 치료 효과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안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드시기도 어렵겠지만은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라리아 때문에 드시는 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때 좀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의사의 감시 또 적절한 부작용 검사를 하면서 드시기 때문에 네. 일반 분들이 막 드시기에는 여러 가지 뭐 시야장애라든지 피부 부작용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드시는 것은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또 미국에서 들어온 임상시험 소식 어떤 의미인지까지 분석해봤습니다. 김경우 교수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